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이번 시간 방송은 좀 사실은 분노를 해야 될 방송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일방적인 선전포고 없이 남침을 감행해서 6.25 사변이라고 하는 6.25 남침 전쟁의 학도병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잊혀진 영웅으로 알려진 학도병들, 그러나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학도병들이 2,000명 이상, 지금 88세부터 지금 90세 초반까지 생존해 계시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참 이제 말문이 안 나옵니다. 당연히 학도병, 6.25 참전 학도병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된지 인정이 되고 지정이 되고 법적으로 다 처리가 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왜? 그동안 벌써 6.25 이후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80년대 민주화 강풍이 불면서 온갖 민주화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는 민주화 유공자, 강주 5.18 폭동을 또 5.18 유공자, 오만 유공자를 자기네가 다 만들어서 국민의 세금을 갈취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의, 평등, 공정, 좋은 말은 다 한 놈들이 자기네가 당연히 민주화 유공자가 되려면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때는 보상하지 못했던 분들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인데, 당연히 80년 민주화 운동 무슨 하면서 그 HID죠. 특수임무 유공자회 해서 그분들은 이제 돈 또 보상을 하고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 군인, 6.25 참전 군인은 지금 국가 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학도병들은 지금까지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 유공자로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정도 되지 않고 법적으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오늘 좀 분노가 팍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국가가 한 건 아니겠죠. 그럼 국가를 운영하는 놈들 아닙니까? 정치하는 놈들이에요, 정치하는 놈들. 너무나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창피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안보 전선에서 이렇게 열심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학도병들이 그 당시 참전 학도병이 35,000명에 준합니다. 6.25 당시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에는 우리 국군이 10만 한 5,000명 정도, 약 10만 5,000명. 그러면 학도병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1950년 6.25로부터 그 이듬해 그러니까 50년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나서 우리가 북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징집이 많이 돼서 병력이 늘어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학도병들은 이제 해산하고 학교로 돌아가라. 그때가 가장 많이 참전한 겁니다. 그때 군인도 너무 적었던 거죠. 그 인원수를 파악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무려 30%까지 됩니다. 10만에 3만 5천 명이면 35%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참전 학도병을 지금 또 국가가 나몰라라? 그 정치인들 뭐 하는 놈들입니까? 정치인들. 여야 할 거 없어요, 이놈들 다. 지네들 배지 지키고, 지네들 무슨 민주화 했다고 국가 유공자 만들어서 세금 갈취하고, 그것도 최근에 민주화 유공자 무슨 법을 또 만들고 추가로 개정을 해서 자식한테까지 상속하는 그딴 개벽다기 같은 짓을 하면서 어떻게 오늘날 이 경제 세계 10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를 그 근본을 다진 그 근본에 피를 뿌린 어린 10대 학도병들, 소년, 소녀 학도병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금 또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여야 국회의원 놈들은 사표를 다 내고 국회를 해산하든지 아니면 당장 이번 달이라도 지금 국회 법이 발의가 돼 있다 그래요. 20년간. 당장 입법을 바로 이거 발의가 돼 있으니까 입법 통과하면 되잖아요, 이놈들. 예? 이놈들아.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거 여러분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 제가 문재인의 아버지 문영령을 1950년 8월 29일 날 보현산 전투
29일 날 학도병 3명이 문재인 애비 북한군 장교를 생포했다는 정문이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그 학도병에 대해서 제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근데 저는 평상시 학도병들을 상당히 존경해 왔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국가가 평생 책임지고 그 시신을 끝까지 찾을 때까지 국가가 기다려야 된다. 찾고 기다려야 된다. 돌아올 때까지. 근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가짜 민주화 세력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면서 자칭 민주화라면서 오로지 북한을 위해서 모든 걸 충성을 한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6.25 1급 전쟁은 1급 남침 전쟁 범죄입니다. 1급 전쟁 범죄. 여기에 대한 지금 전범 처벌도 안 했고요. 손해배상도 안 받았습니다. 이걸 지금 깡그리째 무너뜨리고 덮자는 게 지금 자칭 민주화 세력들의 생각이고 북한의 생각이에요. 이걸 묻으려니까 뭡니까? 학도병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영웅을 만들면은 지네들의 적화 공작이 무산이 되니까 적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학도병들이 영웅이 되면. 당연히 학도병들이 영웅이 되고 부각이 되고 정신이 개성되면 우리 국민들이 6.25 전쟁, 6.25 사변, 6.25 남침 전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우리 국민 전체가 반공의식이 고취가 되겠죠. 수백만에 300만 명 이상의 전 사상자를 내고도 지금 이게 처벌과 보상이 없어요. 이것도 지금 매듭짓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덮어버린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얘네들이 강주 5.18을 폭동을 민주화로 둔갑하고 제주 4.3 폭동을 항쟁으로 둔갑하고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뭐냐? 제가 그랬죠. 6.25 남침 전쟁을 정당화하는 거다, 법적으로. 이거를 자기네들이 인민해방군들이 북한 계래군들이 와서 이 전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적화 통일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한 미국의 식민지로 남았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일제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소녀상, 위안부는요, 사람을 모집도 했고, 실제 돈을 받고 성매매가 했다는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10대 소년들을 추모하자라가 반일 감정을 조작하면서 전국에 동상을 세워서 흉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흉물을. 자,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될 때 그 전에 미국에서 원폭 2방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금도 그 폐해가 심각해요. 그러나 일본은 뭡니까? 그거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래도 지금 미국과 제일 잘 지내는 게 뭐예요? 일본이에요. 미국과 잘 지내니까 가장 강대국이 된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 극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극일, 일본을.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중국과 중국 공산당과 북한을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붕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구촌이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캐캐묵은 근본도 없는 소녀상을 가지고 흉상을 만들어서 온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뭐 한 약 100개 이상 된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다 깔아놔가지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해외나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이 반일 감정을 통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허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저는 당연한 그런 피해면 좋은데 거기도 거짓이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이 뭔가 10대 어린 소녀들을 보살핀다는 거예요. 뭐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도병들은 나이가 평균 몇 살이었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입니다. 1, 2, 3, 4, 5, 6. 그 당시는 중학교가 6년제예요. 14살, 15살, 16살, 17살, 18세. 당시 6.25 전쟁이 나면서 18세부터 30세까지는 징집을 했습니다. 강제로. 전쟁에 동원해야 돼. 전쟁이 났으니까 국가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강제 징집을.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데 초기에 군인도 없다 보는데 이 14, 15, 16, 18 이 학도병들은 소년 학도병들은 소녀도 있습니다. 소녀 여성도 있어요. 어린 여학생도 있는 겁니다. 강제 징집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국가가 위기에 처하니까 펜과 가방을 버리고 총을 든 겁니다. 그리고 돈도 없고 국가가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군복도 없고 철모도 없고 군화도 없어요. 그냥 교복에 교모를 쓰고 총을 M1 소총을 그 자기 키만한 소총을 들고 전장에 나간 겁니다. 이 10대 소년 소녀들은 누가 챙기는 겁니까 이게?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때 소녀 위안부를 그렇게 뭐 최고 그렇게 떠받들면서 대한민국 건국과 지금의 풍요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물질 풍요와 이 경제 성장 오늘의 이 번영의 밑바닥이 된 우리 10대 소년 학도병들에 대해서는 우리 10대 학도병들에 대해서는 왜 무관심하냐는 겁니까? 왜? 그 소녀상을 가지고 지금 또 야단지기면서 좋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독재자라고 독재 타도를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이놈들이. 자칭 민주화 세력이. 그래서 4.19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앞세웠어요. 그 학생들은 국가유공자가 또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와서 먹고 살 거 없고 가난한 나라 어떡합니까? 강력한 리더십으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나면서 오늘날 경제 성장의 핵심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겁니다. 그럼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대한민국 근대화의 산업화의 영웅이라고 해서 저는 칭송합니다. 그만한 칭호를 받을 마땅한 분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들이.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놈들이. 경제 발전, 산업화, 근대화 하는데, 경제 성장하는데 맨날 데모만 했습니다. 군사 독재, 다도, 군사 독재, 군사 독재. 맨날 데모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참 그 많은 우리 부모님 세대와 피눈물로 이룩해서 경제 성장의 열매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79년 서거를 하셨어요. 김제교회에서.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수도비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학도병 위령탑을 만들고 이 영웅들을 기리고 하는 것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까지는 해왔더라고요. 저희가 전국을 가보니까. 위령탑도 서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다 묻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자기네가 국가를 위하고 민주적이고 뭐 좋은 말은 다 있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이 산업화, 경제 성장의 열매를 자기네가 홀락 따먹어버린 겁니다. 자기네끼리만. 양심 있는 놈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전 유공자, 6.25 참전 유공자들 한 달에 30만 원, 옛날 10만 원씩 받았대요. 예? 그분들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못 챙겨준 건데 그걸 그건 냅두고 뭐 싸우니까 조금 주고 그리고 학도병들은 무관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정의, 평화, 공정을 따지고 무슨 10대 뭐 자기네 이런 개벽다구 같은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예?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민주화 보상법을 만들어서 민주화 유공자, 강주 5.18 폭동을 또 민주화로 둔갑해서 5.18 유공자, 무슨 부상자 유공자, 뭐 별짓걸 다 나라 세금을 다 탕진을. 그러면 자기네가 했으면은 창피한지 알고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중에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부터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진짜 민주화 인사고 자유고 정의고 평등이고 공정이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놈들이 말 잘하는 내용 그 멘트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하나 더 나갑시다. 자, 세월호 4년 전에 그 5년 전입니까? 6년 전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 난 사고예요. 이것도 저는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대공 용의점이. 이거는 기획이다, 누군가가. 그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가다 죽었다고 박근혜 정부를 탄압하고 탄핵의 근본을 제공하면서 그거를 지금 또 추모해요. 지금 또. 자기 부모님 죽으면은 3년상도 안 지낸 놈들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추모한다, 이제. 그 10대 소녀, 어린, 고등학생들이에요, 세월호는.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 저래서 뭐, 불쌍하고 뭐 좋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이 학도병들은 10대 중학생이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걸 추모하려면은, 이 학도병들 당연히 몇백 배로 추모를 해야죠. 그게 수학여행 가다 사고고, 대공 용의점이 없다 그래도 수학여행을 가다 사고다. 그러나 이건 군대 징집 의무가 없어요. 군대 갈 이유가 없지만 국가를 위해서 스스로가 희생을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10대가 14, 15, 16, 17세 어린 남녀 10대 소년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진짜 목이 메어서 힘들게 얘기하고 부모님이 그걸 또 승낙하고 어떤 학생은 그것도 속이고 부모님 가슴 못을 치니까 전쟁에 나간다는 자체가 전사를 각오하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벌써.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 지구상에서 저는 이렇게 훌륭한 10대가 역사상에 없다고 봅니다. 이 위대한 우리의 유산을 우리의 위대한 학도병들을 잊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치권이 저는 당연히 할 줄 알았어요 이거를. 지금까지 안 한 겁니다. 잡놈들이에요 진짜. 진짜 여의도를 그냥 탱크가 있으면 뭉개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박정희 대통령 서구의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 뭐 했냐는 겁니다. 이분들이 왜 못나서 이분들이 무식해서 자기 밥그릇을 못 챙겨먼지 아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제가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경북에서, 분당에서 생존해 있는 학도병 어르신들이 몇 달 전부터 저희가 방송하는 걸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고맙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뉴스타운의 손상현 회장이 나섰구나.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린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화를 통했는데 88, 89, 90 넘는데 건강은 별로 안 좋지만 아주 영혼이 맑으시고 엘리트세요. 엘리트. 욕심이 없는 겁니다. 욕심이 없고 순수했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총을 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상을 국가에 요구할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가 해주길 바라는 거지. 못난 놈들이 지가 민주화 운동했다고 지랄 법석을 떨면서 유공자하고 돈 타먹고 국가를 상대로 맨날 싸움질하지. 이분들은 뭡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지금도 위대합니까? 이 사상이. 네? 이 사상이, 이 정신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고귀하고 순결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엘리트세요.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셔요. 창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민주화 운동은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죠. 보상을 바라고 국가한테. 그죠? 그렇죠? 이분들은 뭡니까? 또 전사하신 분들. 그 당시 그 50년대는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먹고 살 것도 없고 가난하니까 중학교가 6년제인데 중고등학교 같이 있는 거죠. 쉽게 하면. 뭐 또 고등학교도 있는 것 같아. 하여튼 뭐 그 중학교 6년제인데 이게 상당히 엘리트, 그나마 이제 좀 엘리트층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똑똑하신 거예요. 다 엘리트들만, 똑똑하신 분들만 또 자원 입대를 하신 겁니다. 또 학생들이 해서 모두가 간 건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을 해서 갔기 때문에 그 학도병을 지원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만큼 열려있고 훌륭하신 겁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는 학도병들이 상당히 엘리트층이었다. 그리고 우리 국군에는 문맹률이 높아가지고 학도병들이 중요한 업무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6.25 참전 학도병입니다. 소년, 소녀 학도병의 자료들인데 이게 이제 2020년 현재 이제 작년 자료예요. 저한테 이제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보니까 이 6.25 참전 소년, 소녀 학도병 전우회가 있습니다. 근데 연세들이 많아서 활동을 못 하는데요. 이게 공식 국방부 자료들입니다. 현역 복무를 했던 6.25 참전 소년, 소녀 학도병이 29,622명이에요. 그 다음에 비군인으로 6.25 참전 소년, 소녀 지원병 8,900명 국방부 자료에 있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러니까 참전 소년, 소녀 지원병 모두 합치면은 학도병하고 38,522명이에요. 상당한 인원수입니다. 이 당시에 6.25 당시 1950년은 우리가 10만 명이었으면 거의 35%에 육박하는 거죠. 우리 국군에.
우리 10만에서 3만 5천 거의 35%, 38%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만을 그 중에서 이제 그걸 100분율 합치면 한 20% 정도 커버를 했다고 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인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존자가 지금 현역 복무했던 6.25 참전 소년 한 2,000명 정도 생존해 있다고 추정이 돼 있고 지금 3만 8천 명 중에 그 다음에 전사자 국방부에서 확인한 자료가 이게 매년 찾아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2,573명입니다. 2,573명. 이 전사자들은 말 그대로 무명용사입니다. 10대의 처자식도 없이 혼자 부모님한테 이별을 고하고 국가를 위해서 전장에 나갔다가 전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자식이 어린 나이니까 처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번도 없고 군번이 이제 있는 분들은 이제 18세가 되면서 이제 육군 정규 국군으로 입영을 하신 분들은 군번을 받아서 그나마 참전 유공자 지위는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 빼고는 전부 군번 없는 용사들이고 영웅들이. 국가가 뭉개버리니까 뭡니까?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1951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이제 학도병들이 참전을 했다가 1900 이제 문재인 예비가 생포된 게 1950년 8월 29일 날 경북 영천 보현산 이제 400고지에서 학도병 3명에게 생포가 됐는데 이 낙동강 전선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그 당시 6월 25일부터 해서 두 달 이내 대한민국을 함락하는 거였어요. 공산화를. 적화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낙동강 전선에서 포항, 영천, 뭐 칠곡, 다부동 뭐 쭉 해가지고 낙동강 벨트에서 묶인 겁니다. 이때 학도병들이 혁혁한 공을 썼어요. 우리가 말하는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영덕, 경북 영덕으로 장사 상륙 작전 학도병 772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하루 전날 양동 작전 북한군을 속이기 위해서 영덕에 장사 상륙 작전을 감행을 했고 그 다음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북진의 발판, 적화 목전에서 낙동강 전선에서 많은 학도병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날 당연히 우리 유엔 국군 당연히 함께 했죠. 피해도 있었고 당연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학도병들도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 그래서 발판을 마련했다가 이제 징집령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계속 군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 국군의 인원수가. 그래서 이제 10만에서 6.25 휴전 때까지는 이제 60만 정도로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북진의 발판을 마련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51년 2월 28일 2월 말에 학도 의용군들, 학도병들은 복귀해라. 이제 충분히 니네 역할을 다 했다. 너무 고맙다 해서 비상 해제를 합니다. 동원 해제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교령을 내렸어요. 복교령을 3월 16일 날. 그러니까 이제 국군으로서 충분히 전쟁을 치를 수 있다. 이래서 이제 또 이제 이 당시에 갔던 17, 18세 중에는 정규군으로 입영을 또 많이 했고, 그러니까 똑똑한 우리 이제 학도병들이 국군으로 입영을 해서 나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상당히 큰 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자료가 그나마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방부와 정부는 뭐 하고 있었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까지는 그나마 이런 위령탑, 충원탑, 추모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못 해준 거예요. 그러나 이 경제 성장 이후의 열매는 지금 자칭 민주화 유공자란 작자들이, 연놈들이 다 따먹어 버린 겁니다. 80년대 학번 치고, 예? 데모 한번 민주화 운동에 데모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국민의힘으로 민주화 운동이 된 거지. 지금 민주당 그 새끼들, 지금 586? 무슨 임종석 등등 해가지고 무슨 민주화 운동했다고 거들먹거리고, 그 새끼들이 당꿀 다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민주화의 당꿀은? 그래서 정치하고 국회의원하고 뭐 엄청나게 민주화 유공자 대상 뭐 받아 처먹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충성을 해야지. 북한에 충성하는 놈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못나고 못 배워서 국가유공자를 인정을 받거나 지정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의 워낙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희생정신과 호국정신들이 강했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가가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가면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민주화, 자칭 민주화, 지네끼리만 다 쳐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어르신네들이 6.25 참전 소년 지원병, 학도병 국회에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게 유공자에 대한 법이 있어요. 여기에 좀 개정을 해서 우리도 명예회복을 좀 해달라 했는데 이게 이제 16대 김대중 정권, 17대 노무현 정권, 18대 이명박, 19대 박근혜, 20대 문재인, 21대면 이 계속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가. 근데 계속 폐기되고 지금 또 2020년 6월 24일 날 발의가 돼 있어요. 근데 계류 중입니다. 김대중이가 김영삼 때 이제 뭐 민주화 운동하면서 이제 폭동을 민주화로 둔갑하면서 보상을 하니까 이제 그 HID 특수임무 유공자들이 들고 있는 가스총 들고 가스통이에요 그때는. 이분들은 젊고 상당히 셌습니다. 뭐 가스통 가지고 막 불 지르고 했으니까. 그 기겁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그 당시에 보상을 했어요. 5.18이나 뭐 민주화 유공자 하면서. 근데 이 어른들은 벌써 이때에 2000년이니까 벌써 연세가 70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강력하게 주장을 안 하신 거예요. 당연히 해줄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지금 20년간 방치가 된 겁니다.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충격.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국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국가를 경영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싸그리 진짜 땡크로 밀어버리고 싶다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들이 아니고 당장 다 사표 내고 나와야 돼요. 네? 창피한지 알아라. 창피한지. 그래서 이거 이제 논문에 보면 6.25 전쟁 직전에 총 병력수가 10만 2천에 불과했는데 이게 데이터가 조금씩 다릅니다. 10만 5천까지도 나와 있는 데이터도 있건데 그래서 이제 강제 징집을 했기 때문에 18세에서 30세까지 그래서 휴전 당시에 총 병력 수는 국군이 63만 3천 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우리가 10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3만 명 정도의 학도병 참전은 근 30%에 육박하는 병력이었고 엄청난 북진의 발판을 마련한 그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도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회개하고 저는 반성해야 됩니다. 창피한지 알아야 돼요. 진짜 뭐 불컥불컥해요. 제가 방송하면서도 오늘 자꾸 말이 꼬이는 게 그런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제가 손댄 것도 아니고 문재인 아비 북한군으로 6.25 남침을 해서 우리 아까 보지만 2,573명 우리 젊은 10대 학도병들을 죽인 1급 전쟁 범죄의 북한 주적군이었어요. 그 장교였습니다. 이런 작자가 대한민국 청와대 불법 전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문재인 도로 이래가지고 문산과 도라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러고 휴전선을 열고 대북 심리전을 포기하고 막 나라를 개판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나. 이 학도병들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석을 안 하시고 좀 더 살아 계셨더랬으면 저는 충분히 보상하고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로 유공자 중에서도 최고의 유공자로 저는 우떡 세워놨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이 갑자기 김제구에 의해서 총탄에 서거하는 바람에 이게 다 무너졌다고 봐요. 그 후배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후배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대통령 빨개 정치는 마다하고요.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민주화 세력이라는 게 자칭 민주화 세력이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영천에 이제 경북 포항입니다. 유일하게 학도 이제 공식 명칭은 학도의용군. 그다음에 이제 학도의용대 뭐 많지만 이제 공식 학도의용군이라고도 쓰시는데 저희가 통칭 짧게 학도병으로 표칭 뉴스타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복이 아닌 군복을 입고 싸운 학도의용군 그들을 기억하라. 조국을 위해 사나운 꽃다운 학도의용군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연필 대신 손에 총을 들고 전쟁터에 뛰어든 학도병이 있었다. 학생 신분으로 전쟁에 지원한 학도의용군. 나라를 위한 그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잊혀진 전쟁이고 잊혀진 영웅들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 개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어르신네들이 생존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도 안 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도의용군, 학도병의 정신을 좀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애국, 애족 정신이고 두 번째가 희생 정신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구국 정신인데,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학업을 중단하고 펜 대신 총을 들고 자유수호 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행동은 국난을 당했을 때마다 곳곳에서 일어났던 강군의 활동 지원을 하던 선조들의 자주적이고 애국적인 의병 정신이나 나이 어린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임전무태의 기상으로 신라군의 활력을 불어넣었던 하랑도 정신을 현대에 구현한 것으로 호국의 기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이 학도병들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학생들, 소총도 수류탄도 아닌 그들이 가진 것은 최고의 무기는 용기였다는 겁니다. 저도 이 문구가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용기, 목숨을 나라를 구하겠다 쓰겠다는 용기,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0대 학도병들 중에도 뭐 그날 참전한다 이러고 안 온 사람도 있을 때요. 친구들하고 약속을 해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비겁하다고 욕할 수는 없겠죠. 그분들이 또 살아남아서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한 20년 하면서 그 누구를 비판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열심히 제가 운명적으로 할 뿐이다 뿐이고 안 한다고 저처럼 안 한다고 누구를 비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열심히 가정을 잘 끌어나가고 직장 잘 다니고 세금 잘 내면 그것도 애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시국이 다르다. 상당히 위태롭다. 문재인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국가 안보에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고 그래서 더더욱 많은 분들이 지금 싸워야 되는데 계몽을 해야 되고 앞장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 학도병들의 정신을 개성하자는 차원에서 소녀상보다도 더 잘 만든 학도병 미술작. 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혹시나 그 우상으로 자꾸 볼까봐 그런데 이거는 미술 작품이다. 조각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각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번 주에 이제 벌써 샘플이 만들어진 게 저작권 등록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작업이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디자인을 공개하고요. 동상은 6월 초에 저희가 경북 영천에 1호로 세우고 2호는 서울 소녀상 옆에다 세울 겁니다. 소녀상 옆에다. 그래서 진짜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살아있는 국민이 있고 잊혀진 영웅들을 기리는 사람이 있다. 이제 시작이다. 다시 한번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이제 경북이 낙동강 벨트를 지켰던 호국의 성지처럼 역할을 좀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지금 책인데 옆에 놓은 책인데 이 자료가 보면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책이 경상북도에서 만든 거예요. 경상북도에서 만든 건데 이게 2012년에 2012년 3월에 만든 책입니다. 그나마 이 경상북도가 이제 낙동강 전선에 학도병들이 가장 많이 참전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경북도지사가 직접 이거를 지금 얘기해서 6.25 참전 60주년을 맞아서 집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제 만든 책입니다. 그나마 잘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또 학도병 중에는 그 인천에처럼 자식이 이제 아드님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을 만든 사람도 있고요.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국가가 안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는 경북 포항이 아까 이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게 경북의 이제 포항에 있는 학도의용군 전성기념관입니다. 그 다음 태백도 잘 돼 있다 그래요. 그나마 태백이 상당히 잘 싸웠대요. 태백 중학교 학도의용군들이 학생들이. 그다음에 이 책자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상세하게 자료들을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6.25 참전 학도 전후에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 회장님이, 심 회장님이 보내준 책인데, 인생의 꽃봉오리를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져간 6.25 참전 소년병 전사자 2464. 이 당시는 이 책이 좀 만들어진 데가 오래됐는데요. 2464명인데 아까 제가 자료를 보여드린 처음에는 2573명으로 더 확인이 돼서 늘어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상당히 애띤 10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참전 학도병은 군복까지 받았어요. 운 좋게. 다른 사람은 이 군복도 없어서 교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 사진만 봐도 너무 앳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북 군산, 우리가 이제 특히 자유우파에서는 전라도 사람들을 상당히 싫어하잖아요. 전라도에도 애국자가 많이 있지만 특히 싫어합니다. 특히 이제 강주 5.18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근데 이제 이 전북에는 군산 중학교가 63명, 가장 많은 학교, 6.25 학도병 전사자가 가장 많은 학교가 군산 중학교 63명입니다. 야,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북의 경복 고등학교가 53명, 이어서 전주 중학교가 52명, 경주 중학교가 48명, 제주 서귀표 농업중학교가 그 다음에 뭐 군산 상업 45, 순창 창립 30, 서울중 3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당히 의외입니다. 의외고 이제 그러면 결국 뭐냐?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고 나서 자유 대한민국을 1948년 8월 15일 건국하고 나서는 이 영원함의 갈등이 그렇게 심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저희가 포항에 가봤지만 포항의 학도병 그 포화 속으로 영화의 실지 현장인 포항여고 여중에 가보면 거기도 이제 기념탑이 있고 비가 하나 있는데 포항 여중 전투에도 이제 전사자가 나오는데 팔도에서 다 모였어요. 제가 보니까 팔도에 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군가에서 군에 가면 잘 부르는 게 팔도사나이라는 군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영원한 싸움이 없었고 갈등도 없었고 상당히 합이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자식들이 등장하면서 이 자식들이 전부 공산주의자들인 겁니다. 갈등만 유발한 겁니다. 갈등만. 영원함, 지역, 예? 그 짓거리 해요. 그래 놓고 그거를 저희가 공산주의자를 공격하면 저희 같은 사람을 거구 꼴통이라고 몰고 가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수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지금 제가 이제 리셋 다시 제2건국으로 돌아간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지금부터라도 학도병들의 정신을 개성하고 그들을 잊혀진 영웅들을 실존 영웅으로 다시 부각시키고 부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갈라져 있던 영원함이고 가짜 민주화 세력, 가짜 유공자는 싹 청소될 거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에 저는 동상을 세우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미술 조각품이다. 미술 조각품이고 동으로 제작하는데 진짜 누구나 이제 만져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동상을 만들 거다.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엘링턴 국립묘지입니다. 알링턴 제가 이제 경상도다 보니까 영어 발음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인데 여기에 이제 무명용사의 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직 10만이 알고 있는 영광스러운 미국 군인들이 여기에 잠들어 있다.
이게 묘지의 묘비 명인 글귀입니다. 이 엘링턴 국립묘지에는 많은 이제 묘가 이렇게 분란되어 있지만 특히 무명용사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나 각 전쟁에서 전사한 시신이 많이 상하거나 시신을 못 찾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알 수 없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건데 일반 묘지보다 가장 근엄하고 품격 있고 아주 근엄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을 24시간 365일 24시간 이 무명용사탑을 비를 지키고 경호하고 있습니다. 추모하고. 그래서 이 교대식을 할 때는 21초간의 경례를 한다는데 이건 역대 21명의 대통령과 똑같은 예우를 하는 겁니다. 이 품격을, 이 무명용사자들의 그 죽음을, 희생을 대통령들하고 똑같이 평가해 주는 겁니다. 예우를. 그만큼 존중하는 거죠. 이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가짜 사기꾼 양아치 득세하는 거 뭡니까? 이런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학도병들을 다시 복원을 그 자리에다 원위치로 그 정신을 국립현충원의 가장 핵심에 세우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피워야 됩니다. 자유의 불꽃을, 호국의 불꽃을. 우리도 이렇게 예우해야 돼요.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응? 그 눈이 서복히 와도 이렇게 서 있잖아요. 비가 와도. 응? 이 정도로 이렇게 정신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예우 안 하면 어떻게 되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저는 위기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하시는 이제 그 미 보병 3사단 보병 3년 뭐 3보병연대라 그래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 네 명의 이제 이 네 명씩 돌아가면서 교대를 하겠죠. 이 경비병들을 아주 존중하고요. 이걸 뽑는데도 뭐 신원조회까지 다 한다 그래요. 이 무명용사비를 지키는 이 병사들을. 그리고 단 세상에서 네 자루만 존재하는 끈총이 있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끈총이 되게 멋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전 세계에서 딱 네 자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내정에 각각 고유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데 이 사일런스 해가지고 침묵, 그 다음에 리스펙트에서 존중, 그 다음에 디그니티에서 존엄, 그 다음에 퍼시피어런스에서 인내, 네. 침묵, 존중, 존엄, 인내. 이런 이 총에 지금 글자가 새겨져 있다 그래요. 딱 한정판입니다. 네 자루. 그만큼 이 무명 전사자에 대해서, 무명 용사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이 학도의용군에 대해서, 학도병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전사자들은 무명 용사에 준한 겁니다. 이 2,573명의 학도병 전사자들을 예우하는 그 국립현충원에다 가장 중앙에다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보다 똑같은 대우를 하는 이런 탑을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러시아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무명 용사의 묘에서 여기도 365, 24시간 불꽃이 타고 24시간 경계를 합니다. 그대들의 이름은 무명일지어도 그들의 행동은 불면이다. 그래서 불을 피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뭐 공산 국가지만 강대국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뭐 존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잡놈들이 지금 가짜 민주화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너무 잘 쏘가. 지금 여기 우판에도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전부 쏘가서 그다 돈 갖다 바치고 야단났어요. 제가 보니까 그 돈 있으면 저 유스타운에 좀 주십시오. 유스타운에 더 큰 일을 하게 저희가. 참 화가 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경제 성장을 하고 부귀융화를 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겠지만 나름대로 10대 경제 성장 마이카 시대잖아요. 집에 차 한 두 대씩 다 갖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최소 한 대 이상 자동차를 끌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잘 살고 있잖아요. 핸드폰 한두 대씩 다 갖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동참하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4,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동상을 지금 거의 중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하면 저희가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6월 초에 경북 영천에다가 문재인 아버지 학도병들이 생포한 현장에다가 학도병 전적비를 하나 세우면서 1호 동상을 세울 거고 2호 동상은 서울에 가장 번화가에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전국에다가 이 학도병상 2,573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상징적으로 각 도에서 최소한 소녀상보다는 많이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망국의 흉상, 소녀상보다는 이 학도병상은 정의, 오름, 희생, 아까 나왔죠, 용기,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이 동상을 저희가 우상이 아닌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도심으로 유럽처럼 영웅들이 도심에다 동상을 세웁니다. 유럽은.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학도병상 제가 좀 가보니까 없어요. 없고 얼씬연스럽습니다. 얼씬연스럽고 또 상징적이다 보니까 탑에다 올려놨는데 커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좌파들이지만 그 소녀상은 잘 만든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끔 동상을 15세 소년의 상으로 저희가 교복과 M1 소총과 편지를 들고 있는 탄티를 차고 탄창 박스 위에 앉아서 나라와 어머니 부모를 생각하는 그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는데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을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오늘의 이 경제 성장과 번영을 누리고 있고 부를 누리고 있는 상장 기업들,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 정도의 상장 기업들은 이 동상을 하나씩 다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회사 앞에 좀 세우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지금 경제 기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빨갱이 노조한테 다 틀립니다. 공산화 되면 어차피 다 뺏기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들 회사 앞에 이 학도병상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제작해서 갖다 만들어 줄 거예요. 세워 줄 거예요. 그러니까 각 기업에서 저희가 지금 뽑아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면 잘 만들 수 있고 지금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녀상도 뭐 3,300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에 진짜 최대한 비용을 아껴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장 기업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지금 이 경제 성장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기업들은 3천만 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아니니까 회사 앞에 동상을 하나씩 좀 다 세워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지킬 수 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공산화되거나 노조한테 다 뺏깁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제가 뭐 이 기업들 잘 되라고 지금 이 얘기 들은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철학하시는 분들은 그럽니다. 이 소녀상은 망국의 흉상이었다. 국가가 망국으로 가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근데 이 학도병상은 국가를 부흥시킬 거다. 학도병상에서 하면. 이 학도병상을 국가에 세우면 국가가 부국강병이 될 거고 기업에 세우면 기업이 커질 거고 사업이 잘 될 거고 가정에 갖다 놓으면 가정도 복 받을 거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저는 뭐 100%다 인정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말이다. 긍정의 에너지, 소녀상은 부정의 에너지고 학도병상은 긍정의 에너지죠. 정의의 에너지고 의로움의 에너지고 이런 위대한 우리 10대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인데 이 위대한 10대들을 잊고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지금 사회 지도층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망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망했냐?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생존해 계시고 그 후손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나라를 지탱해주고 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학도병 동상, 기념 동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1차로 이제
세우는 걸로 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학도병 동상 제작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잊혀진 영웅들, 학도병들의 국가 유공자 지정을 인정을 입법화할 수 있게끔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해초리를 드십시오. 그리고 모질게 좀 매질을 하십시오. 특히 민주화 유공자, 5.18 유공자라는 놈들한테는 진짜 눈총이 아니라 주먹으로 한 대씩 좀 패주십시오, 진짜. 응? 본인들의 유공자 자리, 국회의원 배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희생한 잊혀진 영웅들, 무명용사 이런 분들을 추모할 때 제대로 된 나라로 저는 기강이 설 거라 봅니다. 이거 안 되면요, 저는 대한민국 비전 없다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제부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저희가 이 정신을 개성하고 이 영웅들을 기리면은 저는 나라가 바로 설 거라 봅니다. 이분들을, 이 학도병들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붉은 바다에 빠져서 지금 국가 빚이 1인당 1억씩에 태어나면 역사상 가장 최대의 부채를 껴안고 공산화 직전 붉은 바다에서 침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인구도 안 태어나잖아요.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여러분, 망국이에요. 이 주범이 가짜 민주화 세력들입니다. 이네들의 실체가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경제 성장할 때는 자기네들이 맨날 데모를 해가지고 방해를 해놓고는 그 경제 성장의 열매를 국가 민주화 유공자라는 유공자증을 만들어서 유공자 제도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따먹어버려요, 지네끼리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 소녀들을 꺼내가지고 또 돈을 강탈하고 또 뭡니까? 세월호 또 그럽니다.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뭡니까? 6.25 참전 유공자와 학도병 유공자. 이거 왜 안 합니까? 근데 학도병은 국가 유공자도 아니에요, 아직도. 진짜 화가 납니다. 화가 나니까. 이 영상을 제가 오늘 막 분노하다 보니까 말이 막 꼬였는데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최대한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소식을. 그래서 이것만 바로 세우면 대한민국 바로 섭니다. 예? 내년 부정선거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지만 반드시 나라를 찾을 수 있고 바로 세울 수 있다. 대한민국에다가 자유의 진지 학도병상을 최대한 많이 세우자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우리 손에 달렸으니 돌구하라 나와라.